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제 저번 학기 때까지는 이름이 빌런이 아니라 언택트 에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사용이 돼서 지금 현재는 아마 빌런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언택트 에듀를 활용한 대학 수학 운영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우선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될까?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 고민을 하게 된 배경과 제가 수업을 운영한 수학 교과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기대 효과까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을 한 이유가 이제 우선은 강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이제 수업이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CT의 발달과 그리고 코로나 이 환경이 우리가 어쩔 수 없게끔 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강의실에 아마 들어가 보면은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연필이나 노트보다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이 교수법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관련 교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연기성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교과에서는 뭐 국포자나 영포자 이런 말들이 없는데 유독 수포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이 포기를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제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다, 에듀테크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저도 많이 사용을 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지금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AI 기반 교육 시스템인 지금 언택트에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오픈 프로그램 중에서 뭐 패들릿이라든지 멘티미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사용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지 뒤에서 한 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수학이 많이 바뀌어서 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잔인한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기초 수학 능력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앞서 발표해 주신 최정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데이터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 안 좋았던 친구들이 기말고사 성적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되게 효과적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지금 수학의 경우에는 입시 입시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쪼끔 수학이 기초 수학 능력이 쪼끔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정 중에 빠지는 과정과 그다음에 특소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조금 편하게 혹은 도움을 받으면서 수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이 프로그램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운영했던 교과목은 두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교양 수학이라는 교과목과 그다음에 대학 수학이라는 교과목 두 종류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양 수학은요. 제가 지금 현재 뭐 정보 기술 분야나 컴퓨터 역사 등을 같이 병행해서 수학과 함께 수업을 하는 과목이고요. 이 과목의 이제 평가는 중간 기말과 과제 20을 넣었는데 이 과제 20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언택트헤드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과제 점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양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그 5주간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AI와 함께하는 대학 수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학에서 흔히 수업하는 미적분을 기초로 하는 대학 수학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함수, 집합, 그다음에 미분, 그리고 적분, 행렬, 벡터를 다루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의 경우에는 플립러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나온 2시간은 원격 수업으로 하고 1시간은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시간 원격 수업의 경우에는 콘텐츠와 학습 활동이 같이 들어가고요. 1시간 대면에서는 심화 문제풀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중간, 기말 35로 해서 그다음에 과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한 언택트 에듀의 점수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학을 이제 선행 상태를 학생들을 알아야지만이 이 프로그램을 조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았는데 저희 학교 지금 수업한 125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인문계 친구들이 85%고 특성화고는 13%, 그리고 기타가 2%였습니다. 근데 번외로 제가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좋아하는 교과목이 35%가 좋아를 한다고 해서 조금 제가 꽤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좋아하는데 잘 하지 못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좀 더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이는 건요. 강의실에서 스크린에다가 제가 필기를 하고 이 내용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파일로 전달을 해서 이제 따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거를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학생들을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전혀 모른다라고 답한 친구들도 지금 18%가 되고요. 그리고 지수에 관한 경우에도 지수 연산을 할 수 없다라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제곱근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없다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로그는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37%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연로그는 더 많은 친구들이 모른다는 친구들이 49%였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도 할 수 없다 라고 답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삼각함수에는 여기 나오는 51%가 시퀀트를 모른다라고 답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미분은 제가 복수 선택을 하게끔 했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미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 20%가 미분을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한 이유가 저희 지금 와 있는 저하고 수업하는 친구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고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교육 시스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알렉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빌런의 경우도 빌런은 지금 이제 다음 학기부터 이름이 빌런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언택트 에듀와 빌런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에듀는 지금 이제 사전 조사할 때 이 단원별로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 함수를 수업했는데 이 함수가 애들이 잘 되어 있나? 혹은 얼만큼 학습이 되어 있나? 이런 것을 미리 조사하고 싶으실 때 시험지를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플랫폼에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수학 능력 진단은 학기 시작 전에 다양한 단원의 문제들을 구성하셔서 그 구성된 문제들 중에 아이들이 유독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수업에서 이 단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원의 학습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하실 때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춤형 학습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오답률이 높은 이런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그 문제들을 더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적 학습은 제가 이 언택트에듀를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인데요. 제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연습 문제를 풀어라, 이거 풀어봐, 저거 풀어봐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뭐 연필로 끄적끄적해서 과제로 제출한다고 해도 이거를 일일이 제가 잘 풀었나 못 풀었나 확인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런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AI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알렉스와 언택트 에듀의 둘 중에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알렉스의 경우에는 완성도는 높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어나 혹은 미적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이제 미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언택트 에듀 그리고 국내에서 제작된 거라서 이것이 이제 피드백도 되게 빠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기초 문제에서부터 미적분학까지 뭐 행렬이나 벡터 모든 분야에 다 문제들이 있어서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학생들에게 여기 나오는 주소를 접속을 해서 뭐 이제 아이디와 비번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처음 초기 화면이 뜨는데 학교 로고가 같이 뜨면서 본인의 개인 아이디로 접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단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도 하네?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수업인가? 이렇게 조금 흥미롭게 좀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지금은 아마 좀 더 다르게 바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저번 학기에 사용을 했던 거라서 저번 학기까지는 요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이 되어 있어서 강의 목록에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과제나 시험을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한 학교들이 뭐 2023년도 2학기에는 뭐 저희 학교부터 동서대부터 시작해서 경북대까지 많은 학교들이 사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 1학기에는 또 2학기에만 사용하시는 학교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에는 저희 학교하고 뭐 경북대까지 많은 학교들이,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또 많은 학교들이 또 이제 이용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운영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양 수학의 경우에는 5주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대학 수학의 경우에는 플립러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13주간 학습 활동으로 제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교양 수학에서 언택트 에듀 혹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저처럼 수학과 교양, 뭐 다른 컴퓨터 혹은 빅데이터 혹은 뭐 AI 등등의 교양과 같이 사용하는 뭐 수학 문제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뭐 매 주차 사용을 하시지 않더라도 수학이 필요한 주차에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원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수학을 넣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함수, 그다음에 뭐 역함수, 그다음에 삼각함수가 필요한 경우에 삼각함수, 그리고 미분이 짧게 들어가야 된다면 미분, 이렇게 좀 짧게 조금 단원별로 넣어서 여기 교양 수학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만든 수학과 빅데이터 속의 수학은 요렇게 사용을 했고요. 운영 방법은 이제 진단 평가할 때 또 이것을 사용을 했고, 이 진단 평가에서 '아, 이 친구들이 삼각함수가 안 되네.' 혹은 뭐 '합성함수가 안 되네.' 요런 것을 안 되는 난이도를 좀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끔 너무 어려워한다 싶으면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로 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쪼끔 이 부분에서나 '학습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심화습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심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화가 안 돼서 심화는 제가 포기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개념 설명하고 유사 문제도 풀고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만 바뀌는 걸로 해서 언택트에듀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풀게끔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졌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하고 나서 교수님들께서 한 번 더 반복을 하시고 싶다면은 여기 했던 과제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실시간으로 강의실에서 실시간으로 시간을 두고 풀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그냥 교실에서 그냥 연습 문제 교과서에 있는 거 풀어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잘 풉니다. 그래서 문제수를 한 서너 문제만 해서 핸드폰으로 바로 실시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을 때 제가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만든 수학과 빅데이터 속의 수학 그리고 AI와 함께하는 대학 수학에서 제가 언택트 헤드를 사용을 했는데 대면 수업에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에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평가 도구로 사용을 많이 했고요. 이 친구들 이거 과제 내줬는데 이거 잘했나 못했나 뭐 이거를 이해했나 못했나 이런 학습 상태를 파악할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서 활용할 때는 지금 한 거를 이거를 일주일 동안에 이 문제를 풀어봐라고 얘기하면서 과제 형태 혹은 예습 형태로 이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거는 멘티미터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문제를 내주고 나서 그 문제 중에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라고 하면 질문 안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손가락은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모르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제일 어려워했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 확인해서 문제풀이를 하였습니다. 플립러닝으로 대학 수학을 운영을 하였는데 보면은 이제 주차별로 이제 뭐 1차시, 2차시 영상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에듀에 있는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있는 주소와 함께 제공을 해서 이것을 학습 활동으로 넣어서 이제 차시를 구성해서 플립러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는요, 이때 다뤘던 문제들을 좀 심화 문제들을 다루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좀 이렇게 뗀뗀하게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I와 함께하는 대학 수학은 이렇게 주타별로 이렇게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요. 진단 평가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정답 횟수와 진행 사항을 이렇게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맞추고 어떤 문제를 못 풀었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는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면은 친구가 어떤 오답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오답을 했는지 혹은 정답은 뭐 그냥 답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오답을 어떤 식으로 틀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서 편리하게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이 친구들이 정답 횟수가 이렇게 적은 경우에는 따로 과제들을 또 제시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속의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뭐 테스트라든지 여기 나오는 이제 테스트라든지 진단평가, 진단평가 끝나고 나서 얼만큼 아이들이 좀 더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AI도 마찬가지로요. 주차별로 확인과 그다음에 진단평가 그리고 여기에 성적 미반영이라고 제가 적어놓고 진단평가를 쳤고요. 그다음에 중간 형성평가를 할 때는 성적 반영이라고 해서 조금 해놓으면 학생들이 뭐 교수님들께서 이것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성적 반영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좀 더 정답률이 높아지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키워드별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여기 나오는 미분이라든지 그래프 도함수, 뭐 지수함수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이라든지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고 어떤 단원을 좀 더 잘하는지를 조금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제공이 되어서 요런 것들은 참고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조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5월달 뭐 달력 요런 게 조금 더 보기 좋게 활용하기 좋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여기 나오는 주차별로 이제 계획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옆에 나오는 수업이 어떻게 된지, 그 수업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 키까지 여기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에도 뭐 뿐만 아니라 다른 AI 프로그램, 수학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아마 기초 수학 능력을 이렇게 사전에 조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단원별로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요런 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직접 시험지를 만들고 하는 작업이 생략되기 때문에 훨씬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항별로 이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 이 문항의 이 정답률이 어떤가? 요런 것들을 확인할 때도 일일이 우리가 추작업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활용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단원별로 이렇게 단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고요. 이 문제들을 추가해서 제가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문제들이 학생들에게 배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볼 수 있고요.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들을 클릭해서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험지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뷰를 보시게 되면 한눈에 이제 시험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된 시험지를 이렇게 인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의 형태고요. 정답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수자 모드로 봤기 때문에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는 것 중에 데스버스를 함께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의 형태들의 답을 이렇게 적는 것을 이제 나오고요.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프리해서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택트에도 사용하면서 전 참 좋았던 게 아이들을 실시간 콕콕 찍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지는 제가 막 정리해서 이 친구 안 되네, 이 친구 안 되네 이렇게 체크를 미리 해야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딱 로깅만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얼만큼 안 했는지, 점수가 얼만큼 안 좋은지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TA 학생이 주어지게 된다면은 좀 더 모니터링도 그렇고 피드백도 그렇고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요. TA 학생을 저도 쓰고 싶었는데 저번 학기에 못 썼거든요. 그래서 TA 학생이 만약에 쓸 수 있는 지원이 된다면은 TA 학생을 함께 쓰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이유,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켜놓습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주고요. 그리고 길동이 한 번밖에 접속 안 했고, 그 다음에 누구는 한 번, 두 번, 이 친구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다 같이 박수 한 번,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조금 소통하는 도구로도 사용을 하고요. 접속 횟수를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만큼,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접속 횟수가 26번 접속했는데 정답률이 무척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 친구들에게는 요것을 제가 조금 점수화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가산점을 주기도 하는데 미리 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공지하면 그냥 접속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미리 공지하지 않고 저만 혼자, 그리고 이제 접속을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만큼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이런 거 너 문제 많이 안 풀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여기 이제 등록을 할 때요. 과제 등록하는 요 화면인데요. 요거는 아마 교수님들께서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LMS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아서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틀린 문제들을 새로 복습을 할 수 있는 과제 복습 기능이 있습니다. 과제 복습 기능이. 그래서 자기가 틀린 문제는 그 유사 문제를 몇 문제 이상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 친구가 그 유사 문제를 풀어서 정답이 이렇게 차게 되면은 이 친구는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답 횟수는 적은데 진행은 많이 했어요. 이런 친구들은 점수를 교수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두 개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같이 계산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수학 문제 풀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친구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모든 문제를 다 맞춘 친구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학생들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언택트헤드가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엑셀 파일로 받아서 교수님께서 뭐 성적 처리를 하고 싶으실 때 요것을 가지고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화 하셔서 엑셀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MS에서 저는 이제 매차시 이렇게 애들을 좀 쪼아댔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뭐 이렇게 뭐 과제 뭐 "나 있어, 있어." 이렇게 많이 쪼아대는 도구로 LMS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뭐 "입력 횟수는 몇 번이다." 뭐 "파일을 뭐 어떻게 해야 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숫자 입력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 보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초기 화면인데 아마 지금은 쪼끔 더 예쁘게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예쁘게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도 예쁘죠? 색깔이. 그래서 여기 이제 클릭을 해서 교수님들께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서 이제 과제 관리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제에서 과제 출제하고 수정하고 뭐 요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조사한 이 자료는 사실은 29명 밖에 대답을 안 한 거라서 아주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운영을 했을 때 확실히 효과적이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반응들이 여기는 이제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여기 실가명 콘텐츠가 지금 사용한 언택트헤드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좋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설계 면에서, 근데 제가 이제 쪼끔 이 언택트헤드를 사용하면서 이번 학기는 안 그럴 텐데 처음에 학생들이 이제 이 수식 넣는 거나 이런 것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전 당연히 애들이 잘할 거라 생각하고 되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혹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실 계획이라면은 몇 가지 예시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문서로 주든지 한번 수업에서 실행을 해 보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좀 더 어려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게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29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것이 매우 좋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 실제 저희 이번에 115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학기에 조사를 했는데, 저번 학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하고 나서 좀 저도 헉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점수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근데 다른 논문들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다들 이런 비슷한 점수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자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뭐 여기 보면 "플랫폼이 사용하기 편했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또 적게 나와 있어서 쪼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학기에 내가 이거를 해야 하나? 아이들이 싫어하는 건가? 어려워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나 마지막에 뭘 넣었냐면요. 언택트헤드 사용하는 수업과 교재만 사용하는 수업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뭘 선택할 거니?"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의외로 74%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언택트헤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제가 그 AI 교육 시스템 언택트헤드나 혹은 알렉스나 혹은 메타베스인가 거기 나오는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AI 기반의 수학 학습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 나오는 것이 진단 평가라든지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다음에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오는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수업하는 게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가 정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학기가 지났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반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강의실에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연필 드는 거는 싫어하지만은 핸드폰이나 노트북, 태블릿은 잘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손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래도 컴퓨터나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혹시 적응형 수업이나 플립러닝 수업을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 AI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확인하고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아쉽다면은 아직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AI 기반 수학 프로그램과는 조금 이렇게 다르죠. 중고등학교 그 애들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점점 발전할 거기 때문에 요런 기술들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교수자가 직접 이 답에 대한 해설을 해 주지 않아도 거기에 해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왜 틀렸는지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수학책에 해답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해답지가 제공이 되니까 고런 점들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유사 문제들이 많이 이제 출제되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신에 요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꼭 교수자가 편하다기보다는 일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은 조금 더 많은데 처음이 힘들지 나중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학생들을 이해하고 교육에 활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많이 귀찮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친구들입니다. 저와 수업했던 저희 친구들입니다. 네. 강제 하트 제가 시켰습니다. 아니면 결석 처리한다고. 그래서 이런 귀여운 친구들이 수학하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수학으로 꿈을 이룬 학생들이 수학으로 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AI 기반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